내 돈 주고 산 주식이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그냥 휴지 조각이 되어 있다.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하죠? 근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그것도 아주 자주 벌어집니다. 오늘은 이 달콤한 미끼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을 꿰어낸 다음에 회사를 그냥 통째로 먹고 사라져버리는 기업 사냥꾼들, 그 사람들의 수법이 뭔지, 그리고 법은 어떻게 이들을 심판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변, 정말 평범한 투자자들한테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솔직히 우리 계좌라고 마냥 안전할까요? 자, 한 평범한 투자자의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분의 경험을 따라가다 보면 이 사기 수법이 얼마나 치밀하고 또 얼마나 파괴적인지 정말 피부로 와닿으실 거예요. 자, 여기 김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꽤 탄탄해 보이던 대벅테크라는 회사에 여윳돈을 투자한 바로 우리 같은 그런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처음에는 모든 게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주인이 좀 낯선 정체불명의 투자 조합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장에서 가장 핫하다는 바이오,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하겠다. 이런 발표가 빵 터져요. 뉴스는 쏟아지고 주가는 그야말로 수직으로 상승하죠. 김 씨는 드디어 인생 역전인가 꿈을 꿨지만 근데 그 꿈이 깨지는 데는 정말 몇 달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식 거래가 딱 정지된 거죠. 아니 대체 왜? 알고 보니까 새로운 경영진이라는 사람들이 회사 돈 수백억을 들고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결국 김 씨의 그 피 같은 돈은 상장 폐지 직전에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멀쩡한 상장사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기극의 설계도,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설계한 건 바로 기업 사냥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애초에 회사를 키울 생각 1도 없었습니다. 목표는 딱 하나, 회사를 그냥 탈탈 털어서 빈 껍데기로 만들고 우리 같은 투자자들 돈을 꿀꺽하는 거였죠. 이 사람들의 핵심 무기가 뭐냐면 바로 이 무자본 M&A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들이고 사채 같은 걸로 빚을 내서 회사를 집어삼키는 거죠. 그리고는 주가를 막 부풀려서 개미들한테 떠넘기고 회사 자산까지 싹 빼돌리는 진짜 최악의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자, 이 사람들 범죄의 시나리오 5단계로 딱 정리되는데요. 보세요. 1단계, 사채로 회사를 끌꺽 쌉니다. 2단계, 있지도 않은 무슨 신사업 한다고 발표해서 주가를 막 띄워요. 3단계, 주가가 저 꼭대기에 올랐을 때 그때 개인 투자자들한테 자기 주식을 싹 다 팔아치웁니다. 그리고 4단계, 이제 회사 돈을 횡령해서 빌렸던 사채를 갚는 거죠. 마지막 5단계는 텅 빈 회사만 남겨두고 그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완전 범죄죠? 이렇게 주식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사기꾼들, 과연 법은 어떻게 심판했을까요? 실제 판례를 뜯어보면요, 법원의 심판이 정말 단호하고 엄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판결부터 보시죠. 이 가짜뉴스로 투자자들 속인 행위, 법원은 이걸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딱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주가를 조작하는 건 시장의 믿음 자체를 깨버리는 중범죄다. 그래서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실형이다. 이렇게 판결한 거죠. 두 번째 판결도 한번 볼까요? 회사 돈 빼돌리고 서류 위조한 거. 이건 당연히 횡령이랑 사문서 위조 혐의로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았어요. 법원의 메시지는 진짜 명확했죠. 회사는 당신들 개인 금고가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처벌을 할까요? 그건 바로 주식시장이라는 게 애초에 왜 존재하는지 그 가장 핵심적인 가치랑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네, 바로 신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주식시장이라는 건 모든 정보가 투명하고 진실할 거라는 그 믿음 하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기꾼들은 바로 그 믿음의 기둥을 그냥 통째로 무너뜨려버린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요, 우리 대법원이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치명적인 부정행위다. 이렇게요. 정말 단호하죠? 그럼 법원이 꼽은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은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인수자금의 출처를 속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빚으로 회사를 사놓고서 공식 보고서에는 마치 자기 돈으로 산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죠. 대법원은 이게 투자자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가리는
가장 악질적인 행위고 그래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지키는 4가지 생존 수칙, 이건 정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째, 회사의 새 주인이 누군지 꼭 확인하세요.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투자 조합이다? 일단 의심하고 봐야 합니다. 둘째, 공시를 직접 열어서 인수자금이 빌린 돈, 그러니까 차입금인지 아닌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셋째, 갑자기 본업이랑 전혀 상관도 없는 무슨 핫테마 사업에 뛰어든다? 이것도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대표이사가 왜 이렇게 자꾸 바뀌지? 공시를 자꾸 뒤집는다? 그 회사는 지금 뭔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주식 투자는요, 그 종목이 아니라 그 회사를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 선수들이 대체 누구인지 그걸 봐야죠. 여러분,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혹시 차트에 빨간불, 파란불, 그 가격만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판을 짜고 있는 선수들을 보고 계신가요? 이 질문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